안녕하세요. 저는 한컴 캠퍼스 강사 황명신이고요. 오늘 유튜브 활용 5회차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카메라 무빙 기법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하고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스마트폰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카메라 무빙 기법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선은 사용하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셔서 막 장비를 좀 갖춘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 창출 위해서 이제 나중에 그 영상 편집을 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시면 이렇게까지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샷 크기에 따른 촬영 알아보기도, 이것도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기를 나가실 건데, 이 영상 편집을요 오늘 조금 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집한 걸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수업 양이 조금 빠르지는 않아서 제가 전에 유튜브 활용을 저랑 들으셨던 분들은 내용이 조금 덜 배웠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유튜브 활용반 다시 개강되면 또 한 번 들으시면 그때 또 내용이 좀 더 추가되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부지런히 나가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전에 수업했던 그 정도 양을 맞춰서 진도를 나갈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빨라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근데 우선은 되도록이면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여기 지금 카메라 무빙 기법이나 샷 크기에 따른 영상 촬영 알아보기라고 써 있는 거는 뭘 따라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기는 스마트폰으로 따라 하시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이따 1시간 정도 요 설명을 들어가고 나서 이걸 저랑 같이 바꾸실 거예요. 바꾸실 거라서 제가 그거는 저랑 같이 나갈 거니까 그냥 기존에 수업하시던 대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고 계실 거고요. 컴퓨터로 따라 하시는 화면으로 맞춰져 있으신데, 이건 저랑 같이 해서 바꾸는 거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우선은 그대로 두세요. 아셨죠? 그러면 우선은 저희 샷 크기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샷 크기에 따른 화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맞춰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설명 들으시면 이게 그거구나, 이런 게 이런 샷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그러니까 클로즈업이란 거, 얼굴 이런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가까이 잡아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클로즈업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얼굴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눈, 코, 입,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특정 부위를, 얼굴 특정 부위들을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요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눈 같은 걸 확대하면 그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불안감 같은 거나 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네. 표정 같은 거를 표현해 줄 때, 네, 그거를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샷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얼굴 전체를 드러나기보다는 얼굴의 특정 부위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 정도 네, 표현을 하면 이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클로즈업은 이렇게 얼굴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얼굴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가까이 해서 이런 건 클로즈업 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스트 샷은 이렇게 가슴 부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안전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상반신만 잡아주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기본이 되는 뭐 말하고 이런 걸 잡아줄 때 기본이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감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 앵커분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허리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허리보다 약간 윗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막 설명을 한다든가, 네,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웨이스트 샷. 웨이스트면 허리죠. 그래서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건 웨이스트 샷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뭐 두세 명이 번갈아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네,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게 바스트샷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클로즈업이나 바스트샷은 인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웨이스트샷부터는 이 배경이 들어가요.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색 배경으로 했지만 배경이 뭐 풍경 같은 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뒤에 뭔가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그런 방 배경이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배경 부분을 보게 돼요. 말하는 사람도 물론 보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요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해주는 아웃포커싱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인물을 주로 보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여기까지 잡는 게 무슨 샷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니샷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 요거는 조금만 덜 확대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무릎까지 잡아주는 걸 니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상반신을 움직이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허리까지만 잡아주면 상반신이 이렇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잖아요. 위에서만. 근데 니샷 같은 경우는 상반신 이렇게 움직이는 상반신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상반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 그럴 때 요 정도 잡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거리 같은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안정감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풀샷. 풀샷은 말 그대로 인물을 다 촬영을 하는 거겠죠. 인물을 다 촬영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잡아줄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롱샷은 이 인물뿐만 아니라 요거보다 이제 더 멀리 잡아주는 거예요. 인물과 풍경이 다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건 롱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풍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좀 떠있네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요거는 만약에 인물만 전체로 다 잡았다 그러면 풀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는 이런 배경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인물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롱샷이라고 부르고요. 더 멀리 잡아주면, 그러니까 풍경을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멀리 잡아주면 요건 익스트림 롱샷,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인 그 배경과 같이 사용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막 뒤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랑 같이 해갖고 내가 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샷 크기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 뭐 풍경이 같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는 이게 풍경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 뭔가를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웨이스트샷이나 뭐 니샷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앉아서 보통 설명하는 경우는 네 바스트샷이나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 막 뭔가를 보여야 된다 그런 경우는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잡아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물들이 찍혔을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인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인물이 들어갈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까지만 네 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무빙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카메라 각도에서 위에서 찍을 때, 눈높이로 찍을 때, 밑에서 위로 찍을 때 그래서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카메라 무빙에 따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자세히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건 아니에요. 우선은 왜냐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사용할 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세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실 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카메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쨌건 스마트폰에 삼각대 고정시켜서 하실 때도 약간 응용해서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 좋은데 우선은 글씨가 보이기는 하시죠. 그러면 그냥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떨 때 많이 보실 수 있냐면 TV 같은 데서 그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촬영하는 그 현장들을 보여줄 때 그럴 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정 촬영 이거는 좀 많이 쓰시죠. 카메라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고정 촬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폰 삼각대가 있으시면 그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셔서 카메라는 그 삼각대나 이런 데다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나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사체가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줌 촬영은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줌 기능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끌어와서 가까이 이렇게 끌어와서 찍는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런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렌즈를 이용하여 네, 멀리 잡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줌 촬영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시죠? 손가락 2개 벌려서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오므리거나 벌리시면 줌 기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고정 촬영 같은 경우도 삼각대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다 이렇게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고정을 시키고 촬영하시면 그게 고정 촬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달리 촬영 요거는
바퀴가 달린 이동장치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대에 바퀴가 달려있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삼각대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 삼각대 핸드폰을 고정을 시키고 나서 그 삼각대만 막 움직이면서 촬영하시면 그냥 내가 손에 들고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흔들림이 덜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실 때 사용하는 게 달리 촬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핸드폰에다가 미니 삼각대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움직일 수 있는 상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조그만 삼각대에다 고정시킨 그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흔들리면서 내가 손을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흔들림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나름 달리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트래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레일 위에, 그러니까 그 기차 같은 이런 레일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해주는 게 트래킹이라는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펜하고 틸트는 이거는 방식은 똑같아요.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삼각대에 보면 이 삼각대 고정시킨 그 헤드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펜과 틸트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헬드는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이동을 하게 되면 흔들림이 적다 그랬죠. 근데 카메라를 직접 손에 들고 막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촬영하는 게 같이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현장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카메라 이렇게 어깨에다 얹고 막 촬영을 하거나 손에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뭐 급박한 현장감을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내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그냥 밖에서 뭐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무슨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유튜버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밑에서 위로 고정시켜서 내려다보게 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삼각대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대 밑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하는 걸 찍는다. 요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혼자 찍어요. 혼자 찍으면 그냥 삼각대 밑에서 찍게 되면 그 작업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버추얼 삼각대에서 이 고정시키는 부분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삼각대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손 부분이라든가 바로 밑에 작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할 때 편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요리하는 거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같은 거를 찍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칼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직접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면 고정시키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삼각대 옆으로 이렇게 팔이 뻗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 삼각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다룰 거다라고 콘텐츠를 딱 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뭐 찍어보고 저런 것도 찍어보고 처음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장비 굳이 이것저것 갖출 필요 없이요. 그냥 스마트폰 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에 마이크 달린 거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론적인 건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보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리는 영상인데 키네마스터로 수업할 때요. 네. 키네마스터로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영상 편집하실 때 제가 키네마스터라는 앱 사용하는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런 거는 그 세세한 기능들은 스마트폰 사진 편집이나 스마트폰 동영상이라는 그 반에서 자세히 그러니까 보셔야 되시고요. 저는 영상을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정 기능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떡볶이 만드는 영상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점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영상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부분들은 워터마크가 들어가요. 제가 영상 꾸미는 거라든가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면 이 마크가 들어가는데 이 마크는 지우면 안 돼요. 유료로 쓰신 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클로버 더빙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12월까지는 무료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개인한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1월달부터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간이 되면 클로버 더빙 사용법을 간단하게라도 진행을 해드릴 건데 1월달부터는 이게 저희가 이번 달에 수업하는 거랑 그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소리를 안 들리게 해놔서 그렇고요. 조금 있다가 소리 들리게 해서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설명만 드리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영상이 지금은 정지시켰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길게 들어가는 자막을 바자막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통은 저희가 자막이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바자막을 쓰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특정 뭐 글씨 같은 거 들어가는 걸 전부 다 자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포인터 자막이라 해서 뭐 여기서 잠깐 막 이런 거를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게 한다든가 이런 걸 포인터 자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반에서 영상을 올리실 때요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을 보이면서 뭐 어떤 특정 부분을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이 영상 위에다가 내가 말하고 있는 영상을 따로 얹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저는 더빙으로 해서 제 목소리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틀어놓고 그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녹음하시고요. 그 다음 첫 부분을,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녹음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영상 보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녹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거꾸로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영상 위에다가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컴퓨터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영상을 따로 찍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럴 때 이 시작 위치를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그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이게 박수 한번 딱 치고 막 시작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위치를 맞추기가 쉬우세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말하는 목소리 위치를 맞추실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쨌건 영상 위에 영상을 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재생해 볼게요. 자, 지금 영상 위에다가 뭔가 글자를 쓰고 싶어요. 글자를 쓰고 싶은데 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영상이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화면에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런 경우에 뭔가 설명을 이제 글씨를 길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위에다가 영상을 좀 흐릿하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고 글씨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일종의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바자막이 아니고 뭐 이제 특정 부분에만 잠깐 보여주는 포인터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영상을 이제 바자막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터를 넣는데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좀 빨갛게 해놓으면 더 무서운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뭐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그 예를 들어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얼굴이 막 되게 이렇게 빨개지는 느낌이 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 처리를 하잖아요. 뭔가 위험하다라든가 이런 느낌을 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 색상을 빨간색을 넣거나 화면에 빨간색이 보이게끔 이렇게 추가를 해서 좀 더 맵다든가 좀 더 위험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인터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약간 붉은 느낌이 나게 하는데 효과는 이게 효과가 더 크죠. 요 뒷부분은 제가 그냥 붉은 필터를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를 들려드릴 때 제가 얘기를 하면 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요. 그래서 요거 보이는 동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저는 목소리를 원래 본인 목소리 녹음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녹음했을 때 제 귀로 들으면 너무 이상해서 더빙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더빙이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더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AI 목소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요 시간이 1분이 안 돼요, 영상이. 근데 이게 의외로 편집하면 꼼꼼하게 하시다 보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맞추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세요. 저도 이거 편집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영상을 다 찍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할 때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떡볶이를 만드는 걸 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뭔가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컷 편집이라는 걸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편집하는 거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요거 소리까지 나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크게 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네. 들려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준비된 재료들을 다듬어 주세요. 먹기 좋게 손질한 재료와 적당한 양의 물을 프라이팬에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나 매운 소스를 추가해주세요. 매콤하고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자, 지금 보셨죠?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편집하실 때, 처음에 편집하시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고요.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다,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다, 라는 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우선은 저랑은 대강, 영상 편집하는 거 이제 해서 대강 작업을 할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 앱 사용하는 거라든가, 다른 동영상 편집 앱을 배우셔서 멋있게 편집하셔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되는 영상이다. 사람들이 와서 봐도 된다. 그럴 땐 제가 이제 공개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는 연습하는 영상을 작업하실 거라 비공개로 해서 영상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네. 시간 되실 때 찍어 놓으시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하는 걸 사용을 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따로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부분을 따라 하는 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쓰는 기능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은 편집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시면 영상 올리고 하는 거 그런 거 배워 놓으셨다가 나중에 앱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 나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앱마다 조금씩 달라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실행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통 이렇게 하나로 찍으세요. 하나로 찍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편집을 막 하게 되면 뭐 중간에, 그러니까 영상을 찍다가 보면 이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이 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셔야 되잖아요. 그 잘라내시려면 얘를 이렇게 등분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세요. 지금 5쪽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필요 없어서 여기를 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뒷부분도 찍었는데 나중에 필요 없어서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나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2번하고 5번을 뺐으니까 1번하고 3번, 4번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죠. 근데 이게 2번이 빠지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 이렇게 효과를 하나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화면을 하나 집어 넣어서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넣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은 1번은 그냥 쭉 진행을 했는데 뭐 3번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영상이 찍힌 거라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해줬다가 다시 4번은 정상 속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재생해야 된다 할 때도 지금처럼 등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효과들 같은 게 이제 좀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 컷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를 합쳐서 하나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컷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나중에 저장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컷 편집은 내가 별도로 편집을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된다. 뭔가 효과를 다르게 넣는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뭐 남긴다거나 뺄 때 그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지금 48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도 사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재미는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우선은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5분 정도까지 15분 이내의 영상을 올리실 수는 있어요. 올리실 수 있는데 좀 그거보다 더 길게 뭔가 컨텐츠를 이렇게 짜서 제작을 하게 되면 15분보다 더 긴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긴 영상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막 채널을 돌린다거나 보다가 영상을 그만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재밌게 꾸며 주셔야 되세요. 꼭 재미가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막 설명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봐요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실제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이 그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거까지 맞춰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직접 만드시다 보면 편집 속도도 좀 빨라지시고요. 편집하시는 것도 좀 능숙해지시고 그리고 영상 꾸밀 때도 그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세워서 하시면 되시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선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론적인 설명은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영상 편집하는 거를 간단하게 해서 올려볼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처음에 올리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하나를 썸네일이라는 걸로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하는 거 보면 그 수업할 때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 있죠. 5회차 뭐 유튜브 활용 이런 거 보여주는 걸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썸네일을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 표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하는 걸로 편집하는 건 처음부터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증해줘야 그게 가능해지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인증이 지금 다 받아져 있는 상태라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똑같이 진행을 못하지만 인증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썸네일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인증 받아야 된다고 어차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해 놓으시고 24시간 뒤에 사용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만약에 오늘 신청하면 다음번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 주
목요일날 신청해놔서 다음 주 화요일날 써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진행하면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컴퓨터로 영상 보고 계시죠? 요 컴퓨터로 영상 보실 때는 스피커가 있으셔야 돼요. 스피커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 사시면 이어셋 있으시잖아요. 그 이어폰 잭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잭이시면 그걸 컴퓨터에 그 헤드폰 연결하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꽂고 들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컴퓨터로 지금 요 영상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어플 따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미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우선 같이 들어갈게요.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든 저희가 와이파이는 우선 켜 있으신 게 좋아요. 와이파이는 켜 있으셔야 되고요. 저희 그 상태에서 뭘 해주시냐면 앱을 우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신 정보로 되어 있는지 보실 거라서 요 플레이 스토어라고 써 있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플레이 스토어라고 써 있는 걸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죠? 그 다음 위에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고 써있는 요 부분에다가 터치해 주시고요. 터치해 주시고 한글로 키네마스터 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물론 다른 앱들도 있지만 저희는 키네마스터 라는 앱을 쓰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쓰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쓰시고 밑에 결과에서 선택해도 되지만 이게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패드에서 글씨 쓰시고 나면 키패드 글자판에 돋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돋보기까지 눌러놔 주세요.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키네마스터 앱 설치하셔야 영상 편집하실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서 나는 그걸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전체로 같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영상 편집 다른 걸로 해서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키네마스터를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K자 이렇게 빨강색 K자가 보이셔야 되시고요.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자막 이런 글자가 보이시고요. 여기가 보시면 1억 이상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게 막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치나 업데이트라는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은 터치해 주세요. 열기가 보이시는 분들은 열기 누르지 마시고요. 플레이 스토어를 취소 버튼을 눌러서 그냥 다 빠져나오세요.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최신에 업데이트한 것까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시는 분들은 뒤로 가는 버튼 눌러서 취소 버튼 눌러서 다 빠져나오시고요. 설치나 업데이트라는 글씨가 뜨는 분들은 그걸 터치하시고요. 그 단추가 열기라고 바뀌면 다 빠져나오세요. 취소 버튼 누르셔서. 삼각형이나 그러니까 맨 하단에 삼각형이나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취소 버튼이죠. 그래서 그걸 눌러서 다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이 앱을 쓰실 때 주의하신 걸 뭐냐면 여기 보면 광고 포함 인앱 구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계속 특정 앱들을 설치할 수 있게 계속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 사용하는 동안은 설치라는 걸 누르는 게 아예 없어요. 이 키네마스터 앱을 쓰실 때 설치라는 걸 누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라고 써 있는 거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인앱 구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 앱을 그냥 설치해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앱을 사용할 때 유료로 구입해서 쓰세요 라는 게 계속 나올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사용하실 때 무료 체험 이런 게 뜨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셨죠? 무료 체험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그 내 구글 계정으로 해서 구입이 되시거든요. 구입이 되셔서 지금 뭐 한 달로 하면 얼마, 1년 쓰면 얼마 이렇게 해서 1년 쓰면 할인이 됩니다. 이런 게 뜨지만 따로 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그 매달 정기 결제 되는 걸로 그 결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무료라고 써있거나 아까 그 무료 체험이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뭐 프로라든가 뭐 프리미엄 이런 게 보이는 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셨죠? 이게 등록이 이게 사용이 되었을 때 이거를 계정 그 등록된 걸 취소하는 게 되게 좀 까다로워서 제가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앱 설치된 거 이렇게 살펴보셔서요. 키네마스터라고 써있는 앱을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요즘 컴퓨터로 로그인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로그인 되어 있으면 채팅창에 글씨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글씨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써주시면 되세요. 저희 구글 계정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로그인도 하시고 채널 아트도 만들고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로그인했던 그 계정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 그 영상을 최대화로 해놓지 않으셨으면 오른쪽 채팅창에다 글씨 쓰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쓰시는 것보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광고가 계속 뜬다 그랬죠. 그래서 앱으로 이동이라고 써있는 거 터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던 분들은요.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다음 이런 걸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시만요. 키네마스터 지금 처음 설치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아마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키네마스터는 전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라 화면이 우선은 없네요. 자, 그러면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키네마스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으시고 그 나오는 거 화면 설명 같은 걸 나오기 때문에 처음 화면에서 그걸 다음만 옆으로 그러니까 넘겨만 주시면 되시거든요. 넘겨만 주시고 그리고 뭐 프리미엄으로 사용을 해보라든가 이런 화면이 뜰 때 거기에 X자를 눌러서 닫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실행을 다 시키셔야 되시고요. 사용하실 수 있게 시키셔야 되시고, 그 부분은 제가 화면을 찍어 놓은 부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키네마스터 지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요, 잠시만요. 제가 키네마스터를 우선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키네마스터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그 까만 화면에 키네마스터 뭐라고 써있고 조그만 글자들 보이면서 허용이라는 걸 누르라는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허용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라는 게 뜨는데, 그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 밑에 보면 점이 4개가 보이시거든요. 화면 4개 설명을 그냥 다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라는 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서 키네마스터 그 설명 화면에서 손으로 그냥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화면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나면 아래쪽에 시작하기라는 빨간 단추가 생겨요. 시작하기. 그래서 시작하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키네마스터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계속 나오시거든요. 저희 수업하실 때 계속 나올 거예요. 다른 분들도.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 거에는 X자, 오른쪽 위에 X자가 보이면 X자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지만 이 동그라미에 더하기 있는 게 화면 한가운데 보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화면까지만, 커다란 빨간색 동그라미에 더하기가 보이는 화면까지만 맞춰주시면 키네마스터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추셨죠? 이 빨간색 더하기, 이게 여기에 없고요. 이 화면 한가운데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화면 한가운데 보이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분들은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상 만드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눌러주세요. 새로 하나 만드셔야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보통 가로로 올리세요. 그리고 그 비율이 16대 9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6대 9라고 써 있는 거 터치해 주세요. 지금 여기 따라하고 계시죠? 16대 9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예요. 이거 게임 등록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뜨면 저희 설치 등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X자 눌러서 없애주세요. 이게 계속 다른 앱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편집할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편집을 하실 거라, 동영상 내가 찍은 거 중에 사진과 동영상을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만 보이게 해볼게요. 이 화면까지 띄우셨죠?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써 있는 거 왼쪽에 그 화면이 띄워 있으시면 오른쪽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하면 내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하면 사진만 볼 건지 동영상만 볼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그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집그림하고 여기 확인, 동그라미 V자 있는 게 확인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함께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화살표 그려놓은 거요. 여기에다가 터치해 주세요. 화면에 터치해 주세요. 핸드폰에서.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사진들이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동영상도 사진처럼 보이시거든요. 정지돼서. 근데 그 사진들 앞에 이런 게 보이시면 요거는 사진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다 보게 했을 때만 보여요. 그다음 밑에 이렇게 필름처럼 보이는 건 이건 동영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목록이 떴을 때 맨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 단추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앨범별로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내가 찍은 동영상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여기 AD라고 써있는 거 이거 광고니까 이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셨죠? 계속 보이실 거예요. 위치를 좀씩 바꿔가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은 DCIM의 카메라라고 써있는 거에 영상이 보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치에 있는 영상 찍은 거를 불러오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매듭 같은 걸 이제 가끔씩 못하는데 동영상 다른 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찍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얘를 보면요. 너무 길게 찍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됩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찍다가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제 삼각대 같은 거 막 이런 게 없어갖고 그냥 스마트폰을 특정 위치에다 고정시켜 놓고 찍었더니 이상하게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할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일일이 편집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걸 그냥 살짝만 조금만 앞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 제가 실제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편집할 거 하나 찍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뭐 자막이 들어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선택 하나 하셔서 밑으로 내가 선택한 게 들어가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우선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저는 이거 지우고 다시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가로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 자체를 세로로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밑에서 위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해서 찍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분들은 이제 앞에다가 딱 그 작업하는 판을 똑바로 놓고 하셨을 건데 저는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얘를 막 돌리면서 하고 찍었던 게 이상하게 찍혔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화면 가운데 이렇게 잘 보이게 하시고 영상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리라든가 내 손동작이 보여야 되는 그런 영상들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뭐 제품 같은 걸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정면에서 이렇게 똑바로 보이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길어서 우선은 다른 영상을 좀 짧게 찍어 놓은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하나만 우선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찍어놓은 영상이 이게 별로 없어서 저는 요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으면 맨 앞부터 한번 봐야 되죠? 여기 요 부분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밀어주세요. 화면에서. 그래서 요 빨간색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막대가 내가 가져온 영상의 맨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 눌러서 재생 한번 해보시면서 얘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건지 우선 그거를 살짝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저는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걸어가는 거고, 이거 사실 잘못 찍어서 옆에 이렇게 손가락이 계속 보이죠? 제 거 손가락이. 네.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었던 게, 그 동영상 찍을 때, 뭐,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살콤살콤 걸으면서 찍으셔야 흔들림이 없어요. 라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이게 제가 가방을 메고 있어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찍었더니 오히려 그 살콤살콤 걸으면서 찍을 때 오히려 더 흔들렸고요. 이게 오르막길이라서 더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똑바로 찍을 때가 오히려 덜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걸음걸이 자체가 좌우로 몸을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는 걸음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맞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살콤살콤, 네, 이렇게 걷는 방법으로 하셔야 영상 찍으실 때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이게 적습니다 라는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상 찍은 거라 저는 이걸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대략 1분 전후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영상 자체가 짧지만 이거는 어차피 편집하는 기술 같은 거 다 알려드리는 부분이라서 길이는 그렇게 많이 상관없는데,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영상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편집하실 때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5분이 넘지 않는 영상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우선 혹시라도 내가 짧은 영상이 없다 그러면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부분 커트를 하고 잘라면 자르거나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쭉 우선은 보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 건지도 대강 생각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키네마스터로 편집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키네마스터로 편집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우선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라고 써있지만, 바자막 같은 경우는 음성이 있을 때도 넣어도 돼요. 있을 때 넣어도 돼요. 근데 보통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컨텐츠를, 이렇게 컨텐츠가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작업만 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자막 같은 경우는 음성이 있든 없든 그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같은 거를 해주고 싶다,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할 때 이 바자막 형태를 넣으면 되고요. 바자막은 어떤 게 바자막인지 제가 아까 떡볶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상 전체의 설명,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포인터 자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네, 주의사항이나 뭐 장소, 시간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자막을 이런 걸 넣으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영상 편집 순서, 이게 저희는 이제 중요하겠죠. 영상을 지금 찍어놓은 걸 아무거나 다 고르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지만, 나중에 실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그 내가 제작할 컨텐츠에 맞춰서 영상들을 좀 찍으셔야 되시고요. 반복해서 찍으실 수 있는 경우는 하나만 찍지 마시고 한 똑같은 거를 2번, 3번 찍으셔서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을 쓸 건지, 네, 추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편집하실 때,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컷 편집하는 거를 뺐지만, 컷 편집을 하는 경우엔, 이게 영상이 한 개가 아니라 컷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뉘겠죠? 컷 편집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전환 효과를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영상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매끄럽게 변화가 되지 않는 영상들은 요 전환 효과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전환 효과는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전환 효과를 사용할 거라면. 왜냐면 이 전환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1번, 2번 영상이 겹치고 뭐 여기는 안 넣었다. 그러면 3번, 4번 영상이 겹치고 이렇게 되는데 2, 3번은 매끄럽게 넘어가는 영상이고 1, 2번과 3번, 4번은 뭔가 그 전환되는 부분을 넣어야 돼서 영상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걸 약간 매끄럽게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정지 화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면서 다른 영상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영상들이 겹쳐요. 겹치게 되면 내가 자막을 넣거나 효과를 넣었을 때 처음에는 이 위치에 이번 영상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효과를 이 부분에 넣었어요. 자막도 이 부분에 넣고 근데 영상이 겹치게 되면 이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영상 편집하실 때 효과나 자막을 미리 넣지 말고요. 넣기 전에 전환 효과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효과라든가 자막을 넣어야 내가 이거를 편집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다 이동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효과를 그러니까 중간에 뭐 빈 화면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줄거나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환 효과예요. 전환 효과. 죄송해요. 전환 효과. 네. 이게 자막 타자를 막 급하게 치다 보니까 네, 오타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전환 효과를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다음 배경음악을 넣는데 이 배경음악은 영상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넣으셔야 요게 길이를 딱 맞춰서 끝나게끔 조정하시기가 좋아요. 대신 이 배경음악 하실 때 제가 주의하실 게 뭐라 그랬죠? 음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튜브는 저작권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작권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 같은 거 넣을 때 여기 막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디오 보관하면서 음악을 다운을 받아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음악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음악을 컴퓨터에다 저장해놨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음악 옮기셨거든요. 옮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컴퓨터에다 저장하셔서 스마트폰에 저장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말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음악 넣고 할 때 사용할 거예요. 자, 다음 이 영상에 맞춰서 필요한 효과음 넣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수 소리가 난다든가 와 하는 이런 환호성 같은 걸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때 영상에 맞춰서 필요한 효과음을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꼭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그런 이제 재밌게 한다든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키네마스터 일반적인 영상 편집 순서였고요. 이제 키네마스터로 편집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에서 일반적인 동영상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편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트림 또는 분할, 이거는 영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거나 할 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그 편집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를 때, 뭐 속도를 바꾼다든가 음악 같은 경우를 좀 달리 한다든가 소리가 컸다 작았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 전환 효과는 아까 설명드렸죠. 영상이나 이런 게 매끄럽게 바뀌는 부분이 아닐 때 넣으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영상 위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저는 지금 아까 이렇게 보여드릴 때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여기서 떡볶이 만드는 거를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전체적인 영상, 전체적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전체 화면으로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큰 화면에는 전체적인 그 요리하는 모습을 띄우고 요 작은 창에 세밀하게 작업해야 되는 그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그 부분들만 따로 찍어서 올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술도 이런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영상 자체 소리 제거, 요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찍으면요 그냥 밖에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잡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 내가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찍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보통 별도로 따로 작업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소리 같은 걸 넣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 자체에 있는 내 목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선 동영상 자체에 찍혀 있는 같이 들어가 있는 소리는 낮추고 마이크를 따로 써서 사용하시면 이 목소리 녹음하는 파일이 또 따로 보관이 되세요. 그래서 고를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자체 음량을 낮추거나 내가 배경음악, 영상에 배경음악만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소리를 음소거를 시키시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올릴 때도 그럴 때도 앞에 있는 영상을 이 앞에 있는 영상 소리를 크게 할 건지 말하는 영상 소리를 크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또 조정하시면 되세요. 다음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재밌게 하거나 그러니까 임팩트 그러니까 효과 같은 걸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편집할 때 여러 가지 편집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 정도만 사용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상 속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조금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5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 찾아가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 찍었어요. 5분 동안. 그럼 사람들이 보기가 지루하겠죠. 그러면 요 걸어가는 모습을 만약에 찍고 싶다 그러면 빨리 걸어가는 것처럼 속도를 2배나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화면이 영상이 재생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동하는 영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환 효과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듭하는 영상을 아까 이렇게 찍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 작업이다. 그럴 때도 이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를 작업하는 거면 빨리빨리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리를 하는데 머랭 같은 거를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젓는 작업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작업이 될 때까지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중간을 잘라서 전환 효과를 넣는다든가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속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 색상은 제가 아까 빨간 화면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빨간 화면 넣었던 게 보이실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화면 색상을 흑백으로 처리하시면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주인공이 당황스럽다던가 난감할 때 이럴 때 흑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색은 파란색의 계열은 차가운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거 할 땐 푸른색을 이렇게 떠올리기 때문에 우울함이나 아니면 차가운 느낌을 줄 때 청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적색 같은 경우는 막 매워서 이렇게 매운 음식 먹을 때 그 드시는 분들 얼굴을 빨개지게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붉은 화면을 넣는다든가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무섭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대상만 얼굴을 좀 붉게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가 무서움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왜 무서운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가는 영상을 찍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좀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날 때 약간 어둡게 한다든가 붉은 느낌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과거를 떠올릴 때 흑백을 쓰기도 하지만 회상 같은 거 할 때 갈색으로 옛날 느낌이 나는 레트로 영상 만들 때 약간 고급스럽게 만든다 그럼 완전히 흑백보다는 갈색 느낌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내가 어떤 내용의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하실 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영상을 한번 쭉 재생시켜 보셨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분할을 시켜서 쓰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거나 하는 작업을 이제 조금 있다가 써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 불러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근데 얘를 빠져나오면요. 영상 불러왔던 화면이 그대로 보관이 되세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올게요. 요 꺽쇠 눌러주세요. 그러면 키네마스터 첫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고 그래서 12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는 게 맨 앞에 하나 보이실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요 영상 편집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취소 버튼.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삼각형이나 아니면 오른쪽 화살표나 이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취소 버튼 눌러서 키네마스터를 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 우선 컷 편집을 먼저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을 다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컷 편집을 먼저 하실 건데요. 이게 컷 편집을 꼭 했다고 해서 영상이 끊겨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영상이 끊겨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컷을 이렇게 그 영상들을 잘라 놓고 그 안에서 뭐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바뀔 때 효과를 뭘 넣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아예 안 하시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작했을 때 다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희 키네마스터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앱으로 이동이라고 써있는 거 터치해주세요. 나는 지금 오늘 작업하는 게 저는 시간이 좀 짧아요. 영상 찍은 게. 그래서 우선 요걸로 저는 쓸 건데, 오늘 날짜 12월 15일로 되어 있는 제목 없음이 맨 앞에 있으세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저랑 수업을 끝나고 영상을 막 편집을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게 되면 이 제목 없음이라는 이름의 영상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동영상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편집 이어서 하실 때 동영상 연습이라는 이름의 영상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걸 먼저 할게요.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제목 없음이라고 써있는 거 터치해 주시고요. 날짜가, 저 시간은 보지 마세요. 여기가 이 가운데가 뭐 1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거는 이제 급하게 가져가서 제가 전에 만들던 떡볶이 영상 아까 보여드렸던 게 지금 수업하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폰으로 촬영을 해놓은 거라 이게 편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이게 되게 영상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영상을 옮겨서 추가적으로 좀 편집하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우선 제 거 시간 좀 짧은 건 무시하시고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영상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목 없음 몇 번이라고 써있죠. 요 제목 없음 몇 번이라고 써있는 글자에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를 지우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저희 글자 지우는 키 아시죠? 오각형의 X자, 그걸 눌러서 지우시고요. 나중에 올릴 때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저장을 할게요. 파일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이 프로젝트 이름을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이라고 써주세요. 동영상 연습이라고 쓰셔도 되고 동영상 편집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이거는 나중에 만드실 때는 내가 이 프로젝트 이름만 봐도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영상인지 아실 수 있으면 돼요. 저 동영상 편집이라고 글씨 잘 쓰시고 나면 확인에다가 터치해 주세요. 지금 이걸로 해서 간단하게 뭔가 영상을 멋지게 만들진 않아도 만드는 걸 연습을 해 놓으셔야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릴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올리실 수 있어요. 바로 올리실 수도 있고 이걸 컴퓨터로 옮겨서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써서 하시는 경우는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나서 저희가 어플 하나를 설치해서 썸네일이라고 따로 미리 보기 화면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을 다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남자 목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남자 목소리를 보이잖아요. 그건 제가 실제 목소리를 녹음한 게 아니라 글을 써서 글자가 목소리로 변환되게 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는 어플인데 그 프로그램인데 이건 컴퓨터 상으로만 작업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약간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이걸 컴퓨터에다 옮겨서 편집하셔야 되시거든요. 자, 근데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본인 목소리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 쓰시고 확인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 편집하실 때는 무조건 요 연필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연필 그림이 편집하는 화면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편집 단추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가 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기다리시면 닫기라든가 X자라든가 이런 게 보이시니까 요거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설치라는 거 누르는 건 없다 그랬어요. 저희 요 앱 쓰시는 동안은. 다음에 우선 컷 편집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길게 찍으신 분들은 특정 부분을 잘라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라서 효과만 중간에 좀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을 그냥 재생해서 시간을 확인해 갖고 하셔도 되고요. 요 영상 부분을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으셔서 요 부분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맞춰 놓으셔도 돼요. 이거를 잘라도 되고요. 자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쓰셔도 되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영상을 내가 따로 효과를 다르게 주지 않아도 잘라내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버릴 곳이 있는 분들은 그 버려야 되는 부분과 남겨야 되는 부분 경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요 시간 표시 막대를 여기서 밀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뭐 잘라내거나 따로 효과를 다르게 주지 않고 그냥 하나로 편집을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컷 편집 나중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그냥 만들게 멋지게 만들 거는 아직 생각을 아직 안 해봐서 그냥 영상 편집하는 기술만 따라 할 거다 그러면 영상 중간쯤에다가 요 시간 표시 막대를 맞춰 놓으셔도 돼요.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자르거나 그러니까 분할시키거나 하실 거예요. 요 영상을 가지고 할 거죠. 저 밑에 내려놓은 요 영상을 터치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설명하진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기술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시간 표시 위치한 상태로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두 개로.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영상을 선택하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이때 가위 그림을 누르시면 이 가위가 자르던가 잘라서 버리던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위에다가 터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설명만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누르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이렇게 두 개로 잘라요. 그러니까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앞에도 버리고 뒤에도 버리고 가운데만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가위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누르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들어주세요. 가위를 눌러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요 시간 표시 막대 이거를 플레이 헤드라고 나와요. 키네마스터에서는 플레이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이 헤드에 왼쪽을 버려주세요. 왼쪽을 트림해주세요 라는 걸 선택하면 이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내가 휴지통에 넣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없애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을 없앨 때는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위치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키네마스터에서는. 근데 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해 주세요 하면 내가 따로 버리지 않아도 선택해서 버리지 않아도 그냥 없어져요. 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분할시킨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분들만 따로 선택해서 버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위까지 누르셨고요. 여기서 뭘 누르시냐면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해 주세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써있는 거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영상이 여러 개처럼 사진 같은 걸 넣었을 때도 똑같은 사진이 여러 개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영상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동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표시 부분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동영상 하나, 이 부분이 동영상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영상 전체를 봤을 때 동영상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동영상 한 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두 개로 분할시키셨고요. 만약에 나는 뒷부분에서 또 분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또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할시킬 부분을 이렇게 바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또 뭘 눌러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그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그 전환 효과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사용을 안 하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장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의 영상처럼 원래 처음에 불러왔던 것처럼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시니까 그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분할시키셔야 되는 분들은 분할을 지금처럼 시키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다음에 이게 하나의 영상처럼 그냥 똑같이 잘라내든 잘라내지 않았을 때처럼 똑같이 재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재생 보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써서 얘를 꾹 누르면 이게 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의 맨 앞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재생을 위치되는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할 건지 맨 뒤로 할 건지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롱터치 하시면 타임라인 맨 앞으로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을 밀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불러온 영상 자체가 너무 길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맨 앞으로 옮기기가 불편해요. 그럴 땐 요 왼쪽 맨 하단에 있는 단추를 롱터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렇게 길게 뜨거든요. 3개가 메뉴가 떠요. 이 중에 타임라인 맨 앞으로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하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재생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 헤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요 플레이 헤드가 재생되는 첫 부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요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옮기신 다음에 재생 단추를 눌러서 재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분할을 시켰지만 아무런 효과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영상으로 그대로 우선 재생이 되세요. 재생되시죠? 그 다음 이 영상들을 내가 잘라냈는데 중간중간에 필요가 없어서 자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거할 목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상을 이렇게 밀어보다가 내가 실제 없애려고 잘라낸 부분들 있죠. 없애버려야 되는 영상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3등분을 했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키넷마스터한테 내가 가운데 부분을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요 가운데 부분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삭제시키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왼쪽에 뭐가 뜨냐면 휴지통이 뜨시거든요. 이 휴지통을 터치하시면 그 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두 개가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끌어와서 빈 공간을 채워줘요. 혹시 자르면 안 되는데 그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 기능을 따라 하신 분들 있죠. 따라는 했지만 나는 원래 이 영상을 없애버리면 안 됐어요. 선택한 영상을. 그런 경우에는 요 실행 취소를 눌러서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실행 취소,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휘어진 화살표는 적절하게 영상 편집하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컷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보통 맨 앞에 제목 같은 거를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음악을 넣거나 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컷 편집 해보셨고요. 다음 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크게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확대해서 보여줘야 된다 할 때도 저희 요 컷 편집을 해 놓으셔야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준다는가 이런 게 가능해지세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만약에 버리신 경우는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바뀔 때 좀 자연스럽게 바뀌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면이 여기서 한번 찍다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컨텐츠인데 이 장면에서 찍다가 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그 다른 장소에 있는 걸 보여준다든가 이럴 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경로를 일일이 영상으로 찍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저쪽으로 갑자기 확 바뀐 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바뀌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럴 땐 전환 효과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 효과 넣어보시고요. 빼시면 되거든요. 이상하면. 그래서 우선 넣는 거는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요 더하기 부분. 영상과 영상 사이에 더하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 효과를 모든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 내가 필요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올릴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라 전환 효과를 필요가 없는 부분이실 수도 있지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더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영상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전환 효과가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기본적인 걸로 사용할 거라 손가락으로 이 목록을 위로 올려주세요. 얘를 왜 추가로 받고 하는 건 나중에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배우는 반에서 배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 아래 보면 맨 아래 3D 전환 효과 3D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지금 약간 수업이 제가 평소에 하던 수업보다 살짝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 따라하고 놓친 부분은 이 영상 늦어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따라 하시면서 세 번째 작업 부분을 따라 하시면서 그 편집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3D 장면 전환 효과를 터치하시면 3D 장면 효과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뭐 어떤 효과를 넣을 건지는 내 컨텐츠에 맞춰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세요. 눌러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요. 내가 앞에 있는 장면에서
뒤에 있는 장면으로 바뀔 때 어떤 효과로 해서 사용이 되면 좋겠는지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스트림이라는 효과를 써볼게요. 이거는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요 효과로 합니다 라고 저랑 이제 똑같은 걸로 진행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효과를 더 많이 받으시고 하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하나 고르시고 나면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V자 있죠? 요걸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땐 수시로 뭔가 바꾸고 나면 수시로 재생을 시켜서 요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수시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는 저는 이제 계속 조금 바꾸고 나면 재생해보고 또 바꾸고 나면 재생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으면 빨간색 그림이 표시가 되고요. 영상과 영상이든 사진과 영상이든 사이에 여기에 더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전환 효과를 넣지 않았습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맨 앞으로 밀어서 재생 한번 또 해보세요. 그리고 전환 효과 넣은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분들은 이걸 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넣은 효과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빼셔도 되세요.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다 보시고 나면요. 영상을 밀어서 내가 방금 넣었던 요 빨강색으로 표시됐던 전환 효과가 보이게까지만 맞춰 놓으세요.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전환 효과를 바꾸거나 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거나 빼시는 경우에 요 효과를 선택해서 하면 되니까 전환 효과 넣으면 빨강색으로 더하기가 빨강색 무늬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 전환 효과 그대로 두실 분들도 우선은 전환 효과 편집하거나 빼는 부분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뒷부분을 안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똑같이 들어가 주세요. 전환 효과를 남기실 분도 아니면 뭐 바꾸실 분들도 다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키네마스터한테 내가 이 전환 효과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어 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려면 전환 효과에 터치하셔서 키네마스터한테 내가 전환 효과 갖고 뭘 할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빨강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전환 효과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환 효과를 바꾸실 분들은 뭐 오른쪽에서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 왼쪽에 글씨가 보이면 이 글자를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에서 다른 전환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전환 효과를 없애버릴 거다 그러면 요 맨 위에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전환 효과가 빠져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다른 효과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환 효과를 없애지든 빼든 아니면 그대로 두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확인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재편집한 상태로 바뀌게 되세요. 전환 효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다음 제가 영상 그 하나 찍어 오시라고 그랬죠. 이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 혹시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는 건 우선은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 오늘 수업 끝나고 찍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다 영상 올리는 거는 우선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때 하셔도 되셔서요. 화면을 맨 앞으로 이동시키시고요. 자막 넣는 걸 먼저 할게요. 자막을 먼저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자막을 넣고 내 사진을 내가 입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진을 넣었는데 영상을 넣었는데 그게 자막을 가릴 수도 있고 자막이 그 영상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저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전환 효과를 저희는 하나만 넣었지만 전환 효과를 여러 개 넣으실 분들은 우선 전환 효과를 다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골라주셨다고 가정하고 자막 넣는 걸 해볼 건데 바자막을 넣어볼게요. 뭐 이렇게 영상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하실 때 이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할 때는 바자막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맨 앞으로 옮겨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게 할 건데 그 자막이 나오는 길이는 내가 각각 다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막 위에 다른 자막이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뭘 눌러주시냐면요. 지금 자막은 요 영상 위에로 들어가는 거죠. 영상 위로 보통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위에 겹쳐서 뭔가 작업이 되는 부분들은 레이어라는 걸 쓰세요.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라고 써 있는 걸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씨를 쓰실 거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길이를 너무 길게 쓰시면 영상에 자막이 나오다가 좀 잘 안 나온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옆으로 너무 길지 않게 한 화면에 자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영상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자막을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화면에 아까 그 사진 보이셨잖아요. 그 화면에 들어갈 그 자막을 입력을 우선 해주세요. 맞춰서 써주세요. 저랑 똑같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요 영상은 제가 1월 달에 촬영을 했던 거라 1월 달에는 교육장으로 출근을 해서 저희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선은 교육장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라는 이제 출근길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은 내가 열어놓은 영상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화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런 내용을 다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막은 제가 정해드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글씨를 쓰시고 확인까지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자막으로 넣는다 그랬죠. 바자막으로 넣는 경우는
이 화면의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집을 하실 거예요. 그 영상 편집할 때 예쁜 글꼴이나 이런 걸 쓰실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하기에는 이 유튜브 활용받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상 편집 부분은 기능을 요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 유튜브 활용반에서 써보시고 나중에 스마트폰 사진 편집반이나 이런 걸 들으시게 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동영상반을 들으시게 되면 요 키드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속속들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 따라해서 만드는 형태만 보실 거예요. 우선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이셔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바자막 같은 경우는 사각형 모양이 들어간다 그랬죠. 사각형 모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하얀 화면에 하얀 글씨를 하더라도 그 바자막에 보이는 색깔을 무슨 색을 주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길이를 글씨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고요. 화면 하단에다가 우선은 배치를 해주세요. 꼭 밑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어도 되는데 보통 그 자막, 그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바자막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이거나 뭐 오른쪽에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글씨를 지금 새로 쓰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글씨가 그냥 서서히 등장하고 서서히 사라지게끔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막 글씨 날라오고 이러면 좀 이렇게 영상이 좀 뭐랄까 분산돼서 보이게 한다거나 글씨 날라오는 것만 막 보이게 한다던가 이럴 수 있어서 여기 글씨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건 그냥 똑같은 기능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서서히 사라지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글씨 다 쓰시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인 애니메이션이라고 써있는 거 터치해 주시고요. 저희 뭘 누르시냐면 페이드라는 걸로 눌러주세요. 페이드. 그리고 확인하지 마세요. 저희 추가적으로 요 글씨 넣은 거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거니까 인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페이드라는 걸 선택하시고요. 페이드가 선택이 되면 위에 인 애니메이션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페이드 먼저 누르고 여기 인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편집하는 화면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웃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웃 애니메이션도 페이드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페이드. 그러면 글씨가 서서히 등장하고 서서히 사라지게끔 되는 거고요. 길이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길이를 따로 편집하진 않을게요.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아웃 애니메이션에 페이드까지 하시고 나면 여기까지 하셨죠? 찾는 게 어렵진 않고 바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게요. 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바자막 형태로 바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요 메뉴들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찾으시냐면요. 배경색이라는 글씨를 찾아주세요. 배경색. 오늘 바자막까지 만드는 거. 그 부분까지만 할 거고요. 하나 만들고 나면 그걸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글씨만 수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바자막인데 어떤 거는 글씨를 막 이런 색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저런 색상으로 하고 글꼴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영상 보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자막이 약간 통일돼서 보이게 해 놓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배경색 터치해 주시고요. 뭐뭐만 선택해 주시려면요. 여기 스위치를 우선 다 켜주세요. Enable 스위치 켜주시고요. 화면 폭에 맞추기도 스위치 켜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화면에 꽉 차게 보이죠? 이게 바자막 형태로 만든 거예요. 바자막. 글씨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색상 이렇게 길게 보이는 게 바자막 형태고요. 배경색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검정색이 약간 불투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색으로 진하게 배경이 비치지 않게 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면 자체가 까만색이면 까만색으로 발을 넣었을 때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 그냥 새카만색으로 할게요. 요거 색상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여기 Enable이라고 선택하신 거 밑에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0%라고 써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확 미루셔서 100%로 만들어주세요. 검정색 선택하시고 여기 50%라고 써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확 미루셔서 100%로 만들면요. 여기 오른쪽에 사각형 2개짜리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게 내가 현재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완전히 까만색으로 나오세요. 이거 색상은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불투명도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오늘 조금 속도 빠를 수도 있어요. 네. 확인까지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재생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길이를 제가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바자막을 만듭니다 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바자막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씨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쓰셔도 되지만 그래서 바자막으로 어떤 부분에 글씨를 쓰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필터라고 그래서 색상 부분을 다르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상이 좀 다른 효과, 뭐 흑백으로 보이게 한다든가 붉은 느낌이라든가 파란 느낌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생각을 우선 해놔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신 거 빠져나올게요. 꺽쇠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올리고 썸네일 작업은 저희가 이제 수업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만 해보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영상 요거 마저 편집하고 올리고 그리고 썸네일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 다 빠져나오시고요. 마지막 수업 키네마스터 편집이 속도가 좀 빠르실 수 있어요. 키네마스터를 배우신 분들 따라가기가 괜찮으셨을 텐데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영상의 뒤에 3회차 수업을 좀 반복해서 보셔서 편집을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랑은 6회차 유튜브 활용해 키네마스터로 동영상 편집하는 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